포보랑이 말을 세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말을 세게 하고 싶진 않은데 굳이 포장해서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야구 선수한테 특히. 그래서 저의 상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내가 20살 때부터 운 좋게 이제 넥센 가가지고 20살 때부터 1군에 있었죠. 1군 올라와서 볼이 빠르다는 이유로 1군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20살 때부터 이제 150이 나왔죠. 그때가 거의 18년 전, 17년 전이니까 너무 옛날이죠. 지금 내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20살 때 뭐 문동주, 정우주, 뭐 김서현 이런 선수들처럼 되게 팀에서 이쁨을 많이 받았던 투수였었어요. 왜냐면 자완해, 볼 빠르지, 구위 좋지. 지윤님 감사합니다. 물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선수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팀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 형들이 많이 이뻐해줬는지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21살, 22살 2년을 날렸어요. 재활할 때 정말 힘들었죠. 이제 23살부터 팔꿈치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1군에서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솔직히 야구를 못했어요. 직구는 정말 좋은데 항상 나한테 따라다녔던 말이 직구는 정말 좋다. 그때 뭐 저한테 기분 바라시로 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한테. 근데 지금 들어보면 그게 진짜였던 게 너 직구는 직구만 던져도 타자들이 못 친다. 가운데만 넣으면 된다. 항상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구나.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던지는 거지? 근데 항상 기대를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선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투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기술 없이 지금 뭐 김서현 선수, 정우주 선수 직구만 정말 강하게 던질 줄 아는 투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투수였어요. 저는 23살 때도. 근데 그런 투수를 선발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떡해요. 포볼 주면은 이제 쫄아가지고 투볼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밀어넣기를 하겠죠. 그럼 꽝 맞아. 홈런 맞아. 그럼 3점 줘.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또 열받아서 혼자 씩씩대면서 세게 던져. 그럼 홈런 맞고 또 몇 이닝 던지다가 또 포볼 줘. 왜냐면 방법을 모르니까. 스트라이크 던지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세게 던질 수밖에 모르니까 그냥 또 이제 직구 9위로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 기억으로는 그때 뭐 4승 7패에 125이닝, 128삼진, 4.08 내 성적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거의 규정이닝 가까이 먹었죠. 그때 128경기였으니까 125이닝 던졌으면. 근데 삼진이 이닝보다 많죠. 그러니까 9위는 이미 검증이 저는 끝나는 상태였었어요. 이제 그냥 가운데만 던지면 돼. 근데 던질 줄을 몰라. 가운데를. 그리고 24살 때도 그때도 스피드가 한 40 중후반 나왔었어요. 13년도 때까지. 그리고 그때도 130이닝, 133진. 그때는 이제 방어율이 4점 한 중반으로 올랐어요. 6승 6패. 그때는 또 전천후로 전반기 때 선발했다가 제구가 이제 안 되니까 후반기 때 거의 2달 동안 거의 40이닝 던졌어요. 제가. 올스타전 그때 감독 추천으로 13년도 때 올스타 나가고 올스타전 끝나고 감독님이 중간 가라. 이제 그때 염경엽 감독님이 감독님 첫 해여서 선발 던졌던 애가 중간 가면은 당연히 2, 3이닝 던지는 건 쉽겠지 하고 그때 이제 한창 4강 싸움 하고 있을 때 거의 2달 동안 40이닝을 던졌어요. 90이닝에서 130이닝이 됐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13년도 시즌도 그냥 9위로 때려막은 시즌이었어요. 13년도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쳤기 때문에 볼이 안 가는데 제가 후반기 때 힘 떨어졌다는 걸 느끼고 이제 웨이트를 막 미친 듯이 했어요. 13년도 겨울에 웨이트를 이제 거의 보디빌더처럼 미친 듯이 하고 나서 이제 볼을 던지는데 무슨 로보트가 된 것처럼 이제 몸이 바뀐 거예요. 아예. 원래 그 12, 13 때는 그냥 올라가라 하면 마음만 먹고 세게 던지면은 당연히 47, 8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근데 14년도 때 던지는데 38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14년도 때 이렇게 벌크업 해가지고 몸무게를 그때 10kg 넘게 늘리고 스피드도 거의 10kg가 떨어졌는데 내 장점이 그 9위였어요. 볼끝. 지금 정우주 선수도 볼끝이 좋다. 이의리 선수도 자꾸 9위 좋다 이러는데 내 장점은 스피드도 스피드인데 볼끝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 9위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냥 직구 스피드 10kg 떨어졌지 볼끝이 갔지. 그러면 내 장점이 뭐예요? 강윤구의 장점 와일드 싱 그냥 진짜 좌완에 볼 스피드 빠르고 볼끝 좋은 그게 없어지니까 제구 없지, 변화구 없지, 직구 없지, 직구 9위도 없지. 이제 완전 그냥 쓸모가 없어. 그냥 이 쓸데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러니까 12년도, 13년도까지도 전 야구를 하면서 그 선수는 알아요. 내 볼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알 하나만 깨고 나오면 쟤는 대박이다. 저도 제가 야구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나 제구만 이제 여기서 조금만 잡히면 진짜 이거 하나만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 하나만 던질 줄 알면 사실상 게임 셋이다. 나도 현진이 형처럼 할 수 있다. 저도 솔직히 그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땐 자만했던 게 아니라 그땐 정말 그만한 직구를 던지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바보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한순간에 정말 바보 취급당하고 이제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느낀 건데 되게 멸시를 당하고 감독님, 코치님, 선수들, 팬들 모두가 나를 쓸모없는 사람을 취급을 하는 것 같고 그냥 정말 저는 제가 야구 선수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진짜 인생이 딱 이제 내 야구 인생은 망했구나.
그게 14년도였어요. 25살 때. 그때 이제 내 인생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야구 인생이 한순간에 한 1년이 아니구나. 6개월 만에 야구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미래가 안 보인다. 거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 14년도 시즌 망하고 상무로 도망갔어요. 거의 진짜 도피성으로 간 거예요. 그냥 상무를. 왜냐면 일단 몸이 변해버려가지고 어떻게 던지는지 머리는 아는데 이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세게 던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서부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의 스위치가 다 꺼져가지고 몸이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무로 도망갔죠. 도망가가지고 내가 2년 안에 찾아온다. 내가 직구 다시 보여준다. 이게 한번 스위치가 꺼져버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2년 동안 안 되는데 또 심지어 그걸 찾으려고 제가 상무에서 막 선발 계속 던졌어요. 던졌는데도 안 되는데 또 팔꿈치까지 다쳤네? 그 전역할 때쯤에. 정말 상무에서도 치열하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살도 빼고 운동 진짜 많이 하고 했는데도 스피드는 한 30 후반인데 또 팔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 전역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바보 됐을 때 그게 좀 상처가 많이 컸어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바보 취급하지. 어딜 가든 되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사회에서 그냥 쟤 이제 끝났어. 뭔가 이제 강연구 끝났어. 쟤 이제 끝이야. 쓸모없어. 이제 이런 좀 멸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워낙 웅크리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팔꿈치는 너무 아프니까 다시 MRI 찍었는데 그 팔꿈치 얘기했죠. 제가 쇼츠에서 한쪽에선 재수술을 해야 된다. 토미존 또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물 찬 거다.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키움에서 아유 강영구 쟤 그냥 돈 될 때 팔자 하고 이제 NC로 팔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NC로 갔죠. NC가 그때 야구 되게 잘했어요. 그때 신생팀인데 4년 연속인가 가을 야구 계속 가고 투수력이 되게 탄탄한 팀이었어요. NC가 NC 갔는데 어떡해요. 이미 난 바보가 된 상태고 상무로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다시 내 원래 느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지. 근데 팔꿈치는 나았어요. 이제 내가 살아남으려고 운동을 막 이것저것 막 다시도 해보면서 연구를 하다가 팔꿈치 운동은 이렇게 해야 팔꿈치 보강이 되는 거구나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 보강 운동을 내가 만들어 놓은 보강 운동을 미친 듯이 했더니 그 통증이 싹 잡힌 거예요. 이제 그래서 NC에서 오자마자 나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은 나는 이미 키움에서 대만 2군 캠프 가서 3이닝을 던지고 왔는데 통증 없이 야 윤구야 너 어떻게 할래? 수술할래 말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NC에서부터 제가 메타인지를 언제 하게 됐냐면은 NC 가서 이제 메타인지를 하게 됐어요. 나에 대해서 자꾸 관찰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왜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지, 스트라이크를 던지려면 어떤 연습 방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던져야 되는지. 왜냐면 내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내가 마운드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스피드도 없고 뭘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장점이. 그때가 그럼 이제 프로가 9년차 때 9년차 때부터 이제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되게 늦은 거죠. 그래 가면서 스트라이크는 이렇게 해야 던져지는구나. 근데 스피드가 안 나네. 스피드를 어떻게 내야 되지? 제가 느낀 게 스피드를 내면은 제구가 안 되고 스피드를 좀 줄이면 제구가 되는데 코치님은 스피드 내면서 제구 안 되는 걸 더 좋아하고 나는 안정적으로 스피드를 한 3, 4km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던지고 싶고 그래서 또 코치님이랑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좋았었어요. 스피드를 결국엔 강하게 쓴다는 거는 몸을 정말 강하게 써야 된다는 건데 강하게 쓰면 한 47, 8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구가 안 돼. 그래서 한 42에서 44 정도 던지면서 내가 제구 잘 되는 폼으로 던지면은 코치님이 싫어해. 또 거기서 이제 좀 제가 코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던지는지는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스피드를 올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피드를 어떻게 하면 올릴까? 다음에 때 이제 2년차 때 NC에서 2년차 때 그때 18년도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9939 삼진을 했어요. 9939 삼진을 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한번 던져보자 하고 힘을 빡 쓰니까 그때 한 47, 8 나오면서 제구가 되면서 볼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좋았을 때 폼으로 던진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제구를 위해서 선택한 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가 이제 허리로 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되게 어렵죠. 제가 어떻게 선수 생활을 했는지 지금 좀 느껴져요. 계속 시행착오의 연속이에요. 저는. 아무튼 그리고 19년도 때도 그때도 한 50 몇 이닝에 방어율 4점 초반? 4.3? 그때도 뭐 볼 괜찮았어요. 그때까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20년도 때 그 NC 감독님이랑 저랑 불화설이 있었어요. 이동욱 감독님이랑 저랑 정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2군에 박혀 있었는데 그때 또 심지어 볼도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19년도 때 9위를 유지를 했으면은 저를 아무리 싫어해도 썼었을 텐데 또 그 해 때 볼 스피드가 떨어졌어요. 제가 또. 근데 그때는 안 아팠는데 왜 떨어졌냐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살을 좀 많이 빼버리니까 근육이 같이 빠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살을 너무 많이 빼도 안 좋은 게
근육까지 같이 빠져버려서 그때 스피드가 좀 그래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함부로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20년도 끝나자마자 구단에다가 찾아가서 트레이드 해달라. 나는 감독님이랑 이제 야구 못한다. 여기서 1군에서 야구 못하고 그 감독님한테도 제가 3번 찾아갔어요. 감독님 저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감독님이랑 야구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 3고 초려 했다니까요. 3고 초려?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20년도 지나고 21년도에도 계속 구단에서 안 된다. 안 보내준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놨죠. 그냥 이제 야구 이제 그만해야겠다. 근데 그때 제가 야구에 많이 미련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 회의감이 많이 들면서 그때 좀 야구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야구를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년도 끝나고. 그리고 21년도 때도 그냥 2군에 박혀 있었죠. 감독님한테 3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못하겠다고 제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는데. 그래서 21년도에도 그냥 다 포자기했죠. 그냥 이러다 그냥 잘리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NC에서 그때 사고가 터졌어요. 그때 이제 NC에서 그거 알 거예요. NC 팬들은 막 엄청 시끄러울 때였어요. 한창 코로나 때. 근데 그때 갑자기 트레이드 됐다고 가라는 거예요. 저를 롯데로. 그때 제가 막 으아 막 소리 지르면서 살았다. 이제 나 다시 야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진짜 기쁜 마음에 갔어요. NC 팬들한테는 미안한데 그때 저는 NC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코로나 술판 터졌을 때. 그래서 이제 롯데 가가지고 다시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롯데가 나를 살려주구나. 롯데 팬들이 성민규 단장님 욕을 엄청 하는데 저한테는 진짜 은인이에요. 은인. 저를 거기서 꺼내준 사람이에요. NC에서. 저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성민규 단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내가 트레이드 된다고 딱 했을 때 이제 2군에서 후배들이 저랑 친했던 후배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보더니 야, 저 형이 저렇게 살아나나? 이랬어요. 저한테. 야구 인생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NC에 2군에 있는 애들은 알아요. 윤구 형 이제 야구 인생 끝났다. 1년 안에 잘린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연습도 열심히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롯데 가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1년 반을 거의 야구에 대한 미련을 놨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저는 좀 그래도 다시 잘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야구가. 뭐야 이거 왜 이래. 그 1년 반을 좀 마음을 놨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스피드도 한번 떨어지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진짜 저는 롯데에서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야구를. 근데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좀 답답했죠. 좀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22년도 때 진짜 열심히 준비했죠. 열심히 준비해서 볼이 좀 괜찮아졌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22년도 시즌을 두고. 제가 14년째 때 처음으로 1군에서 야구하면서 피홈런을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물론 그때 롯데에서 이제 저를 경기를 많이 안 내보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을 한 번도 안 맞았다는 거에 제가 진짜 큰 의미를 뒀거든요. 그때 그리고 제가 변화를 준 게 있었어요. 내가 내 볼의 각이 이렇기 때문에 그 투수 플레이트 판을 3루 쪽으로 제가 야구하면서 처음 바꿨어요. 그 해 때 3루 쪽으로 바꾸면은 우타자한테 내 변화구 각이 그 치기 좀 어려운 각으로 잘 안 걸릴 것 같다라는 제가 연구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시도를 했었는데 홈런을 안 맞네. 맞더라도 안타를 맞거나 뭐 고작 해야 2루타 이제 홈런을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롯데에서 제가 그때 빡쳤던 게 뭐냐면은 제가 12일인가 14일 만에 경기를 나간 적이 있어요. 말이 돼요? 1군에 엔트리가 있는데 2주 만에 경기를 나간 적이 있다니까요. 이건 사회인 야구 선수보다도 경기를 못 나가요. 그리고 2주 만에 나갔는데 한타자 상대했어요. 한타자 9회 투아웃에 한 10점 차로 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마저도 나를 안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투수 코치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계속 윤구 써야 됩니다 해서 뭔가 나간 것 같은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타자 그냥 상대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야구를 해야 되나?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왜 후회 없이 그만뒀냐면은 저는 매 순간 유니폼 입고 있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뭐 세상이 원래 불공평하잖아요. 모든 분야에서든 출발선은 다 다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보통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천재도 못 이깁니다. 이러는데 천재가 노력하면 못 이겨요. 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재가 옆에서 나랑 같이 노력을 한다? 못 이겨요. 그리고 운동선수는 특히 어렸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때 생각을 했었을 때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번 맛이 간 패스트볼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제 야구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시행착오 자체였어요. 그냥 모든 순간이 20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14년간 강윤구라는 선수에 대해서 내 자신이 연구만 하다가 끝났다고요. 제 야구는. 근데 심지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야구를. 그 어렸을 때 좋았던 패스트볼 던졌을 때 그 느낌을 왜 못 찾았는지 그때까지. 그만두고 나서 뒤에서 보니까 그때 야구를 알 것 같다고. 그만두니까. 내가 왜 그랬었는지, 어떤 훈련을 했었어야 됐는지, 내가 스피드가 왜 떨어졌었는지 모든 게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다 맞춰지면서 진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았으면은 야구를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좀 아쉬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제가 그 김서현 영상 있잖아요. 성지순례 영상. 그것도 제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김서현 선수의 피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제 눈에 다 보였어요. 왜냐면 내가 갔던 길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내가 갔던 길인데. 김서현 선수 33세이브 했는데 33세이브 너 한 적 있어 나한테? 김서현보다 커리어 좋았던 적도 없는 놈이 너가 뭔데 김서현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 이러는데, 저는 이미 던지는 걸 보면서 아, 조만간 김서현 선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선택했고, 저는 김서현 선수가 폼을 바꿀 때마다 왜 저렇게 바꿨는지 다 전 보여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바꿨는지. 왜냐면 내가 다 시도해봤던 거거든. 마운드에서 내가 시도해봤던 거, 내가 갔던 길, 내가 걸어온 길이니까 저는 제가 갔던 길이 얼마나 외롭고 더럽고 슬프고 막막하고, 내가 갔던 길을 저는 후배들이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오늘의 제목처럼 말하는 건데, 포장해가지고 아, 김서현 선수 33세이브 했으니까 잘할 겁니다. 158km 던지는 선수인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저는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수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냥 나이 먹으면 이제 또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줄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지금 김서현 저렇게 던지는 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조만간 털릴 것 같은데. 다 보이니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김서현 선수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다 대고 아닌데 33세이브 투수니까 잘할 건데, 이게 맞냐고요. 저는 제가 걸었던 길을 후배들이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팀 선수 투수들, 같은 팀 형들, 해설하는 야구 선배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 안 해줘요. 왜냐면은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거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솔직히 선수 입장에서는 속상하거든요. 기분 안 좋고. 저 형이 나 싫어하나? 왜 저렇게 말하지? 왜 말 저렇게 해? 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나는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프로야구는 냉정하고 결국에 천재들만 살아남는 데고, 항상 알잖아요.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드라마틱하게 계속 못하다가 갑자기 잘하는 선수들 없어요, 거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이 선수가 이제 긁히겠죠. 아무래도 투수로서 결핍이 있는 곳을 저는 좀 정확하게 긁거든요. 팬들도 알죠. 저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제가 김서현 선수한테 감정도 없어요. 정우주 선수한테 감정 없고, 문동주 선수한테 감정 없고, 진짜 나쁜 감정 아예 없어요. 저는 오히려 만나면은 아, 진짜 너무 잘 보고 있다. 진짜 어떻게 하면 너 같은 직구를 던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유튜버죠. 저 유튜버고,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게, 만약에 그 선수가 긁혔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전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선수를 감싸는 팬들, 내 유튜브 와서 똥글 쓰는 팬들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 팬들은 그 선수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희망이 꺾일까봐 제가 그걸 약간 부러뜨리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 선수에 대해서. 그 팬들은 아닌데, 내 선수가 최고인데 이러는데, 제가 자꾸 그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들을 하니까 좀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선수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죠. 저 형 뭔데? 저 형 야구 잘했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갔었던 길이 다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제가 말이 센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진짜 내 메타인지가 확실히 돼서 지금이라도 저는 김서현 선수가 공을 세게 던질 줄 아는 거에서 정확하게 던지는 게 뭘까? 정확하게 던지려면 어떻게 던져야 될까? 정확하게 던지는 거에 대해서 자꾸 더 깊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들을 하면은 저 형 뭔데 자꾸 나를 평가하지? 이게 아니라, 제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자꾸 말을 하고 긁히는 말을 하면은 거기서 긁혀서 저는 그 선수가 변한다면, 그 150대 중후반의 공에서 변화구까지 잘 던지면서 컨트롤 잡고, 그러면은 팬들도 좋고 한국 야구 발전하는 거고, 내가 갔던 그런 가시밭길 안 가도 되고, FA에서 돈 많이 벌고, 야구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꽃길 가라 이거죠. 저는 걔들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바라는 거 그냥 내가 갔던 길 가지 않는 거. 저는 그 젊은 투수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내가 갔던 길을 가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선수들한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전 포장 안 하잖아요. 팬들도 알잖아요, 저 포장 안 하는 거. 지금 김서현 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워낙 하나가 지금 제일 이슈고, 포텐이 좋은 선수가 많아서 제가 자꾸 이제 하나 선수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팀 선수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바라는 건 하나요. 내가 갔던 길 가지 말아라, 후배들한테. 그 가시밭길 그 힘든 거 자꾸 그렇게 가다가는 내가 갔던 길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직구는 좋은데 변화가 없다. 변하고 스트라이크 던질 줄 알아야 된다. 김서현 고개 많이 쓴다. 저도 던질 때 고개 많이 써서 던졌었어요. 볼 빠를 때. 고개 많이 쓰면은 진짜 제구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서 변할 수 있다면
그 선수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겠어요? 저는 진짜 프로야구 14년 동안 전 정말 더러운 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냉정한지 너무 잘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뭐 보면 냉정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잘하는 선수한테는 진짜 잘한다. 저 선수는 그냥 기술이 갖춰진 선수다. 저 선수는 앞으로 기복 없이 그냥 잘할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냐면 내 눈에는 저 선수가 이제 기술이 있다는 거를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별로 걱정 이제 안 하면서 야구를 할 것 같다. 저 선수는. 전 또 얘기를 해주잖아요. 좋게. 잘하는 선수들한테는. 그럼 제 마음이 전달이 됐나요? 내가 갔던 길을 어떻게 해서든 못 가게 하기 위해 내가 갔던 길을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포장해서 너 최고다, 너 볼 최고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너를 너무 못 믿는다. 아니 방법을 모르는데 뭘 나를 어떻게 믿어? 반지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그 투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기술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전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해줘야 그 선수가 내가 진짜 못 던지나? 스트라이크를? 뭐 진짜 못 던지네?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요. 내가 진짜 모른다는 거를 알았을 때 그때 성장을 한다고요. 재능이 없는 선수들은. 저는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들은 뭐라고 별 말 안 해요. 저는 제가 원태인, 임창규 선수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 봤어요? 얘기 안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이미 깨우친 선수들이니까. 저는 대본이 없어요. 대본 없이 그냥 즉석에서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충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잘 한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야구를 잘했었으면은 모든 게 노프라블럼인데 야구를 애매하게 하니까 이제 더 힘들었던 거죠. 저는 선수 때.